당신은 앞으로 3년 안에 매월 얼마를 벌고 싶은가? 수년 전 내게 조언을 해주던 코치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당시 26이었던 나는 파산 상태였다. 앞으로 몇 년 뒤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에 내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다. 내가 스승으로 삼고자 한 코치와의 첫 상담이었던 만큼 나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솔직히 답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든 코치가 나를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확신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눈치껏 월 1,000만 원이라고 대답했다. 솔직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액수였다. 하물며 매월 그렇게 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코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을 뿐이었다. 코치의 대답은 내 예상과 달랐다. 목표가 형편없는 사람에게 나는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질문에 답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죠. 당신은 앞으로 3년 안에 얼마를 벌고 싶습니까? 그 순간 나는 뭔가 단단히 잘못된 영화 속 주인공 같은 기분이 들었다. 월 1,000만 원이란 목표는 절대로 형편없는 소소한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신뢰하고 있었다. 어쩌면 나 자신보다 그를 더 믿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아주 골똘히 생각해봤다. 월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지 생각하고 코치에게 다시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내게 싱긋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그러지 말고 월 1억으로 합시다. 나는 그가 말한 금액을 얌전히 받아 적어야 했다. 부의 레버리지의 저자 보도 셰퍼가 파산했던 어느 날 자신의 머니 멘토와 나눈 대화 중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우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3년 안에 매월 얼마를 벌고 싶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로 대답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현재 자기 자신부터 살펴봅니다. 지금 나의 교육 수준, 능력, 재무 상태 등을 분석한 후 지금의 상태를 토대로 목표를 추론하는 방식이죠. 주로 학교에서 계획을 세우라고 가르칠 때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극적인 변화 없이 이전의 고리타분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두 번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살피는 데 집중하지 않고 앞으로 이뤄내고 싶은 그림, 즉 비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거죠. 다시 말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현재 상황을 별개로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수준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책의 저자는 보통의 다른 저자들은 하지 않는 이례적인 말을 합니다. 저도 이 페이지에서 한참을 머물렀는데요. 나는 당신이 제대로 정신 나갔을 법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액수를 떠올렸길 바란다. 모두가 하는 대로 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모두가 받는 만큼만 받는 법이다. 지금 이 말을 들은 당신은 꿈같은 수입에 해당하는 액수를 썼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이 책을 읽는 것을 멈추길 바란다. 여러분, 부의 레버리지에서 말한 저자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을 통해 목표를 화끈하게 높였을 때의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머스 사업이 붐을 일으켰던 2019년도 저도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온라인 사업을 가르쳐주는 강의가 많지 않았기에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시중에 나온 몇 권의 책과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한 사업가 한두 명의 조언을 구하는 것 뿐이었죠. 금융사고로 큰 돈을 잃고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을 때였기에 저에겐 자본도 많지 않았고 해당 분야의 지식도 없었기에 맨 땅에서 시작하는 이 온라인 사업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달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던 사업 스승님은 찾아갈 때마다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었죠. 방 한 칸에서 시작했다가 사무실을 얻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고 그 후엔 한강이 보이는 사옥으로 찾아가는 등 만남의 장소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연매출 30억, 100억, 200억, 어느덧 500억을 바라보는 스승님을 보면서 나는 딱 10분의 1만 열심히 따라가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일이 전개되었습니다. 스승님이 100억을 달성한 해에 저도 15억이 되었고 스승님이 400억을 넘어 500억을 코앞에 둘 때 우리 팀도 50억 가까운 매출을 달성했죠.
제가 진짜 하려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사업 중엔 작고 소소한 줄만 알았던 연매출 50억도 꽤 좋은 성적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알고 보니 저는 우연히도 카테고리 업계의 상위 1%에 해당하는 두 분의 스승에게 배운 거였습니다. 이분들이 수백억대 매출 내는 분들이다 보니 조언과 대화 자체가 월 몇천만 원을 버는 분들과는 달랐던 겁니다. 예를 들면 그때는 위탁이나 소싱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두 분의 스승은 반드시 처음부터 브랜드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위탁이나 소싱은 처음엔 바로 돈을 벌 수 있을진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한계를 만나게 되고 기업 가치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의 제품과 서비스는 반드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작게나마 저의 브랜드를 만들었고 마케팅 설계자에서 말하는 고객 퍼널을 만들면서 온라인 사업의 첫 단추부터 잘 끼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팀이 애초부터 공룡들에게 배웠기에 킹콩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처음부터 토끼에게 배웠다면 햄스터가 되었을지 모를 일이죠. 저와 우리 팀은 아마 망해도 100억까지는 갈 겁니다. 왜냐하면 늘 곁에서 관찰하는 두 명의 선배들이 지금은 1000억 돌파, 유니콘 기업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기에 10분의 1 전략을 쓰는 저로서는 100억 매출까지는 갈 수 있겠다는 계산이 드는 거죠. 저는 운이 좋게도 조기 축구의 스트라이커가 아닌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에게 처음부터 배웠기에 시장을 바라보는 눈, 브랜드에 대한 통찰, 매출보다 10배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라는 것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이 아니면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초보 시절부터 숙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시 3년 후 월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무리해서 목표 수입을 무조건 크게 설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끌어당김이나 영성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반의 법칙, 5분의 1의 법칙. 여러분이 얼마의 목표를 설정하든 그 절반은 달성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노력 끝에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그것의 5분의 1은 달성하게 될 겁니다. 3년 후 월 수입 3천만 원을 목표로 잡고 움직이면 월 3천이 안 됩니다. 그러나 월 1억을 목표로 달려가면 월 3천은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3년 후 월 수입 목표가 월 1,000만 원인 사람과 월 1억인 사람은 내가 세상에 제공해야 하는 가치에 대한 고민, 기획, 행동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란 겁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할 사람과 읽어야 할 책들, 일의 절대량도 모두 다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망해도 월 1억 전략 말입니다. 목표를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수준으로 화끈하게 높여보는 작업을 해보는 거죠. 문샷 띵킹. 밤하늘의 달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어서 만원경의 성능을 계속 높여가던 과학자들에게 그러지 말고 아예 직접 달에 가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한 존 F 케네디의 세상을 놀라게 했던 발언처럼, 그런데 진짜로 사람이 달에 발을 내디뎠던 인류 역사의 한 장면처럼 약간의 개선이 아닌 파괴적인 혁신으로 사고 전환을 하는 문샷 띵킹을 나의 목표에도 적용한다면 3년 후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 있을 겁니다.